하지만 검사가 된 이후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노 전 대통령에게 맞서며 검찰 지상주의자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2008년 5.18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유공자 신청은 했습니다만 제가 한 행위에 비해서 좀 과분하게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좀 과분하게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대 학생이었던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이 처장은 검찰 지상주의자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3월 전국 검사들과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이 처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사 인사 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라고 요청했습니다. 비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이 당시 검찰의 기수서열 문화를 파괴하는 검찰 인사를 하자 이에 반발한 겁니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계속 공격하는 질문을 하면 계속 공격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핵심은 검찰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왜 그 위원회에서 하지 않냐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검찰 인사위원회 처음 인사가 핵심인데, 그죠? 검찰 지휘부의 인사가 핵심인데 검찰 인사위원들 구성이 검찰차장이 위원장이고 인사 대상이 되고 있는 검사장급 인사들이 다 인사위원입니다. 위원이고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 인사 몇 사람을 참여시키더라도 전원 외부로 맡겼을 때 여러분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예? 검찰 인사위원회를 짜는데 전원 외부로 했을 때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전원 외부로 할 수 없고 평검사 지금 인사위원회가 이렇습니다. 검찰총장이나 차장 인사할 때는 평검사의 의견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나 장차 평검사 인사할 때 또 평검사가 들어와 가지고 인사평가를 한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인사는 핵심적으로 지휘부 인사인데 지휘부 스스로가 검찰 인사위원회가 돼 있고 절반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검찰 지휘부가 인사위원회,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완전히 법무부에 검찰은 일부가 참여하는 새로운 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뿐더러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검찰 조직이 흔쾌히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는 결국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여러 가지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결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고요. 이것은 대통령에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제도개혁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검찰 지휘부 인사에 따르는 인사에 필요한 인사위원회, 그다음 부장검사와 평검사 인사에 필요한 인사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그래야 하고요. 검찰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이관하라 하는데 재청권 이관도 아니고 그냥 인사권 이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의 지휘하에 검찰을 두느냐? 검찰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을 둔 겁니다. 국방부 장관도 민간으로 하는 곳이 많지요.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민 통제, 권력기관에 대한 문민 통제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두는데 그동안에 한국에는 통제를 받아야 될 검찰이 법무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검찰에 대한 문민 통제가 안 되고 검찰과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앉아가지고 검찰 인사하고 법무부 인사하고 이렇게 해버리니
그랬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넘겨달라고 하는 검찰 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겨달라고 하는 이것은 세계 유일의 첫 번째 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논의하십시다. 지금은 들어주기가 참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재청권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인사권 넘기라고 하니 전 대통령으로서 화가 많이 납니다. 또 나를 그렇게 내가 대통령의 권한을 법대로 행사할 수 없는 어떤 결함이 있는 대통령인가 싶어 화가 납니다. 국세청을 비교하고 경찰청을 비교하는 것도 나왔는데 그 점은 여러분이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세청에는 검찰청만큼 고급 간부가 많이 없습니다. 검찰에는 국세청에 없는 고급 간부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 인사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직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사권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요. 밀실 문제만 좀 얘기합시다. 밀실 얘기, 무엇이 밀실이냐 말씀하시죠.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이완규 검사입니다. 법무부 장관께서 가지고 계시는 재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이제 세계에 유례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면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이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이 재청권, 즉 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세계 유례가 없는 걸 갑자기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는 왜 이번 인사에서는 그렇다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지 않고 장관님께서 혼자 그렇게 열심히 인사자료 가지고 와서 밤을 새시면서 혼자 하셨느냐. 그것은 인사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급박성,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인사의 어떤 급박성보다는 전체 구성, 검찰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또 다 납득하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 평검사들의 의견과 대통령님의 의견이 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의 의견은 처음부터라도 그렇게 일정한 절차를 좀 갖추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듣는 건 좋은데 듣는 얘기 앞으로 들을게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일정한 수준 수 이상의 검찰의 집단적 의견이라고 하면 언제라도 제가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물론 장관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으면 충분히 얘기를 하도록 해드릴 것이고 대통령을 꼭 만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만나드리겠습니다. 내가 말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서 참여정부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들 속에 비양그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여정부 만들 겁니다. 만들 것이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 얘기만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 토론을 공개하자고 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리죠. 여러분들 인사위원회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요. 누구와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을지 이 자리에서라도 안을 한번 내놔 보십시오. 제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로 국정원의 정치 관련 정보 보고를 단 한 건도 받지 않았습니다. 받았다면 한 건 받았습니다. 처음 가져온 거 돌려보냈습니다. 이런 일 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일반 검찰이든 순회 검찰이든 검사에게 단 한 통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안 했습니다. 대통령이 검사에게 전화했더라 한마디면 대통령은 그날로 국민들한테 신뢰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 전화를 왜 했을까? 온갖 추측들이 춤을 추게 돼 있고 대통령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안 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왜 전체 흐름, 우리 사회의 질서와 수사의 큰 흐름에 대해서 의논하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해서 철저히 존중하겠다는 뜻이 거기 배에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참모들이 정상명 검사를 검찰 법무부 차관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정상명 검사하고 통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우리 동기 검사 누구도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한 번도 상의한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끔하고 해서 이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는 개혁에 대해서 동의를 해줄 것인가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여러 소리 못하고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 앞으로 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전화 두세 마디 하고 끊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미안합니다는 여러분 검찰 조직을 존중해서 법무부 장관을 또 드려야 되는데 또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검찰 아닌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신을 내가 차관으로 하라고 한다면 아마 모욕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관이란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여러 가지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끊었습니다. 검찰 조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원한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뭔가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검찰을 장악이기도 지금 여러분들 이 용어 써놓은 거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밀실에서 외부 인사가 포함된 외부 인사 한번 일어서 보세요. 문재인 민정수석 일어서 보세요. 저 박범계 비서관 한번 서 보세요. 외부 인사라고 한다면 저 사람들이 외부 인사입니다. 저 사람들이 정치한 사람입니까? 그 이외에 민주당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관해서 내가 단 한 번의 전화를 받은 일이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여러분 의심합니까? 문재인 씨는 제가 신뢰하고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내가 민정수석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검찰 인사위원 앞으로 임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인사위원 오늘 밤에라도 대통령이 검찰 인사위원 몇 사람 임명해서 공개하고 공개 토론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렇게 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시간이 흐르면 개혁의 의지가 퇴색할지 모르고 앞으로 대통령 바뀌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인사위원회 만들어 드릴게요. 평검사 인사할 때 적절한 인사위원회 그리고 검찰총장 인사할 때 평검사의 의견을 듣는 제도 제가 수용할게요. 평검사 인사하는데 평검사를 인사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얘기했다시피 이번에도 평검사들하고 간담회 좀 하고 싶다. 내가 이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내 언론한 사람이 이분들인데 거짓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다. 이분들이 말렸어요. 너무 대통령이 평검사를 직접 바로 만나면 너무 충격이 클 거다. 제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하겠다. 이것은 대통령께서도 법률가이시고 장관께서도 법률가이신데 이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망각하는 겁니다. 목적이 수단을 절대로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편 아까 장관께서 나는 법률가이지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누가 장관이 정무직 인사가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정무직 인사라는 자체가 저희는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정치인은 달리 말해 장관은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질 않습니다. 저희 검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인사 제청을 하든 또 한 단계 낮춰서 추천권을 갖든 밀실 인사, 정치권 예속 인사를 하지 말고 우리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다가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고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도 하에서 인사가 된다면은 저희 검찰은 세계 어느 검찰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하고 국민이 반기는 그런 검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검찰에 간섭을 전혀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로서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또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치인들이 계속 인사를 하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두질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청탁을 합니다. 우리 강 장관께서 아주 개혁적인 인사라고 하시지만 차기 장관께서 다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왔을 때 이 정권이 끝나고 다음 대통령 하에서의 다른 장관이 왔을 때 그거 담보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또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뇌물 사건 관련해서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신문 보도에 의하면은 그때는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우선 일이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탁 전화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를 다시 입회시켜서 토론하고자 하자고 하면 또 하지요. 예? 잘 봐주라 못 봐주라 청탁 전화 아니고요. 그 검사도 지금 이 토론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운대 지구당에 당원이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 모양인데 위원장이 나한테 억울하다고 자꾸 호소를 하니 혹시 못 다들은 얘기가 있는지 그 위원장이 가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것뿐입니다. 그 정도이면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이면 검사들이 영향을 받을 만하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 외에도 그런 정도의 전화는 많이 했는데 제 경험으로는 우리 검사들이 그 정도로 사건을 그르치진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것을 그렇게 전화하고 면피하고 넘어가고 검찰은 흔들리지 않고 말 한번 들어주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열린 검찰 아니겠습니까?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것보다 조금 잘 안다고 믿을 만한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주는 정도, 그것이 청탁이고 그것이라면 검찰 그렇죠? 나는 그 검찰을 그 정도 그렇게 신뢰했고 실제로 그 검찰도 아마 그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도를 왜 쓰지 않는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검찰 인사위원회는 그분들이 다 인사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면 다 제척되는 게 맞지요? 못 쓰겠죠. 그거 다시 말씀하시면 제가 하도 무슨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합시다. 인사 대상자들이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배제합시다. 그렇게 하고요. 장관이 정치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자꾸 논쟁이 되는데 장관은 정무직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은 아닙니다.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정치인으로부터 임명받아서 정무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의 정무직은 훨씬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법조인입니다. 그러시고요. 투명 개방적인 제도, 인사위원회 제도인데 이 인사위원회를 만들면요. 오늘 저녁이라도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대통령이 함부로 임명하는 인사위원회 제도 아닌 뭔가 여러 사람의 의견도 좀 더 많이 듣고 여러 사람이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선별된 인사위원회 이런 제도라야지 뚝딱뚝딱 오늘 만들었다고 제가 지금 가서 민변 변호사 몇 분 모시다 놓고 전부 그 인사위원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사위원회를 여러분 원하는 거 아니겠죠? 그러면 좀 더 연구 토론하고 아직 우리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린 겁니다. 당장 지금 인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검찰 지도부 그대로 두고 몇 달 가자는 말씀이신데 그 점 제가 용납 못하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의 검찰 지도부는 좀 새로워야 한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새롭다 안 새롭다 시비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기까지는 노무현이 인사권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새롭게 바꾸고 싶습니다. 용납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권한 아닙니까? 여러분 용납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 권한입니다. 제 고유 권한입니다. 제도 앞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왜 오늘 저녁에 당장 바꾸라고 합니까? 아니면 제 인사를 몇 달씩 늦추어가면서 제도를 먼저 바꾸라고 합니까? 그건 무리한 요구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검찰의 중립은요. 정치인들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언론 자유라는 것은 감옥 가고 흔히들 피 흘린다 얘기하듯이 감옥 가고 구속되고 해직되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도 그렇게 해서 지켜낸 것이 언론의 자유 아닙니까? 언론 오늘날 중립인지 모르지만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언론의 자유, 저도 짧지만 감옥에 갔다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손에 의해서 구속되고 감옥 가서 유죄 판결 받고 그렇게 하면서 싸워왔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열었다고 오늘날 보상심의에서 보상받고 때로는 훈장받고 지금 대통령 돼 있고 대통령의 참모가 돼 있는 게 지금 현실이지 않습니까? 검찰의 독립이라는 것은요. 검찰을 스스로 품위를 가지고 지켜나가십시오. 제가 그걸 못 지킬 만큼 강압적인 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하시는데 들으라고 하려면 앞으로 잘하기 위한 제도의 건의라든지 여러분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얘기하면은 들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계속 공격하는 질문을 하면 계속 공격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더욱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